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888만원입니다. 목소리 힘이 좀 들어가죠. 플러스 56만원입니다. 이게 벌었는 수익금 56만원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마지노선이 800입니다. 100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800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코스트라니 투자법에 나오는 소심파 투자자의 4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돈입니다. 여유로운 돈,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10년 아니면 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장기간 묻어놔도 되는,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돈, 이게 중요한데, 제가 그냥 느낌상으로 기분이 조금 작용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한 800만원 정도 남으면 이거보다 더 줄어들면 되게 불안감을 느낍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와, 너무 많이 잃었다, 이제 다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830만원대 되면 이 밑으로 갈까 싶어서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오늘 제가 잡았던 종목이 제대로 상승을 하면서 56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888만원이면 900만원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여유로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유롭다고 해서 배팅을 막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만원씩이라도 차곡차곡 알차게 벌어도 되니까 마음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고스톱을 비유를 하자면, 손에 광석장을 들었거나 확실하게 3점 낼 수 있는 패가 들어왔을 때, 상피가 서너 장 들어왔다거나 단을 석장 들었다거나 이렇게 확실한 패가 들어왔을 때 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현금 쥐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이건 정말 괜찮은 뉴스에 괜찮은 종목인데 현재 자리가 정말 괜찮은 데까지 왔다, 기다렸다가 오면 사고, 안 오면 그냥 냅둬버리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매매할 때 좀 여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저한테 있어서 그동안 트럼프 관세 부분으로 인한 폭탄 맞아가지고 밑으로 쭉 빠진 그 악재를 엄청난 심리적인 혼란 속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조마조마해 가면서 불안감을 느끼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좀 안정을 찾았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방송했는 제목이 공포에 매수하라, 이걸로 정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어제 상황이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래소 지수 일봉입니다. 여기서 빠져가지고 밑에 내려간 이 부분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시켰을 때, 상호 관세 부과시켰을 때, 우리나라가 25% 관세를 맞았을 때 발생했던 부분이고, 이건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90일 내려면 좀 남았죠. 그래서 그 유예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아래쪽 부분은, 이 악재는 없는 걸로 보고, 얘는 없다고 치고, 관세 부분이 연장이 됐다면 여기서 밑으로 안 가고 이 정도에서 멈췄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선으로 보고, 관세 관련한 악재로 인해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1차 빠지고 들어올리려고 가다가 2차로 다시 더 빠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 빼고 여기를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들어올리고 나서 시장이 강하다면 여기서 횡보를 하는 그림, 지금처럼 이렇게 하루 내려오면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면 여기서 위로 튀어오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지수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상승 희망 목표는 여기 정도가 일단 1차 목표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갈 때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또 매물 소화 좀 하고,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소화하고 나서 그 다음 밑으로 꺾이든지 아니면 위로 가든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여기서 벌써 여기서 위로 계속 올라가겠다고 예상하는 거는 좀 오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급등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정도를 보고 조금씩 올라와서 여기까지는 올 것 같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 오면 그 다음 여기서는 비중을 좀 줄이든지 방향을 예측한 다음에
숨 한번 쉬고 그 다음 위쪽이다 싶으면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위쪽으로 노리는 이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미국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현금 비중이 너무 낮아가지고 한미글로벌을 비중을 좀 줄이려고 매도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좀 넣어놨는데 이게 좀 타그머니 주문을 하지 한 주씩도 누가 사줘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 소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한미글로벌 200만 원 가지고 있는 데서 100만 원 매도 주문 넣어놨는데 방금 한 주 이렇게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자 어쨌거나 마다 이렇게 하고 그랬죠. 예.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는 강하다. 이건 언제 그런 현상이 있었냐면 여기 때도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미국 증시가 밑으로 막 내려가는데 우리 증시만 위로 가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때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거 매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국내 증시가 강한 그림이 나왔었고 미증시가 급락하니까 우리 증시도 똑같은 느낌으로 빠졌는데 지금 관세가 어느 정도 유예되고 나서 보니까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미증시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합쳐보면 여기서는 일단 목표를 대충 한 이 정도로 잡고 지금 증권은 이 정도 위치로 잡고 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고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한번 볼게요. 그러면 독일 증시도 어제 약간 반등했는데요. 요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유럽 증시가 끝나고 나서 미 증시가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요 독일 증시 가지고 판단하는 건 조금 이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중국 증시 잘 버티고 있죠. 그다음 일본 증시도 안 빠지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 증시가 나스닥이 3% 정도 빠졌습니다. 이 빠진 이 부분 나스닥이 3%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1% 가까이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국내 증시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3% 빠졌던 이 부분은 어제 나왔던 뉴스 있죠. 엔비디아 칩을 엔비디아 H20 칩이라는 이 칩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용량을 줄인 성능을 줄인 칩인데 이 칩을 수출을 통제하겠다 하는 이 뉴스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한 6% 빠지고 있었고 엔비디아 하락이 주축이 돼 가지고 나스닥이 한 3%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한 1.73% 정도 빠졌는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관세 유예시키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그다음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했는 부분이 한 70% 이상 되는 이 높은 위쪽 위치에서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시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관세가 유예되고 나서 하루 만에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이 부분이 상승하는 이 흐름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악재가 발생하면 꺾여가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 선을 깨고 밑으로 강하게 내려오는 그림이 나온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미증시가 또 추가로 여기서 쭉 빠진다. 이렇게 하면 국내 증시도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정도 라인선만 지키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크게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1.75 빠지고 나스닥이 3% 빠졌는데 국내 증시가 거의 1% 가까이를 들어 올려버리는 분봉으로 보셔도 아침 떠갖고 출발해가지고 5분봉입니다. 떠가지고 출발해가지고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0.9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현재로 봤을 때는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한미글로벌을 한꺼번에 좀 사주지 이거 한 주씩 자꾸 해서 일단은 주문을 중단시켜 버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취소 주문 접수 완료. 방송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할 때 이게 장후 거래가 되니까요. 방송 다 끝내놓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부분인데요.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인글루드랩 400이었고 한미글로벌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글루드랩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시장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인그루드랩이 거의 한 16% 정도, 16.25% 올라갔죠.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어제 눌렀던 게 트릭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올라가는 이 그림, 제가 인그루드랩을 여기서 올라갈 때부터 관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인그루드랩을 샀었습니다. 사가지고 이게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저항대를 뚫고 밀고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면 관세의 수혜를 보는 업종이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되게 안 좋으니까 화장품 관련 내려갈 때 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그냥 정리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으니까 본전에 다 정리를 해버렸죠. 했는데 그 어제 말고 그 전날 9% 정도 쭉 끌어올리는 이날 제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날 400만원 정도 매수했고 진짜 풀배팅 해서 패버렸어야 되는데 했는데 어제 다시 또 뒤로 밀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밀리는 게 약간 트릭이었다. 그러니까 그 많이도 안 빠졌어요. 어제 보시면 그 전날 9%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횡보하고 있다가 여기서 뒤로 쭉 밀려갖고 한 3%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이 빠진 부분은 어제 시장이 후반에 밀릴 때 딸려 내려간 그림이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홀딩하지 않고 처음에 비중을 줄였다가 여기서 비중 줄였다가 여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400만원 비중을 맞춰놨는데 오늘 보시면 아침부터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5분봉인데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마지막까지 끌어올려서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매치가 됐다고 치면 이 종목은 정말 관세 수혜주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 공장의 가동률이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있다는 얘기 더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꽉 찼으면 공장을 정산 안 하면은 수익이 더 이상 안 나는데 가동률이 20%니까 주문만 들어온다면 ODM 급업체이기 때문에 주문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기대감이 억수로 크다고 개인적으로 봤어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본사입니다. 인그루드랩 인수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그루드랩 지분을 거의 한 50% 가까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관세가 지금 현재는 관세가 10%밖에 안 되지만 이 관세가 90일 뒤에 관세 부분이 계속 작용을 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10%도 지금 만약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가격이 10% 올라가는 게 되니까요.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관세를 전혀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인그루드랩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여기에다 포인트를 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관세를 얻어맞는데 이 자회사니까 인그루드랩 그 공장에 그 공장이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될 것 같아요. 화장품에서 제가 화장품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배합하는 그런 방식하고 이 그 재료 설계만 다 해가지고 주면 공장에서 그냥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양을 넣어갖고 만들면 그냥 그게 화장품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ODM 업체, OEM 업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주문만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쪽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그루드랩 그 미국 공장에서 그냥 생산하면 그냥 서로 좋은 느낌 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봤을 때 그런 걸로 해서 인그루드랩은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 어제도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저항선을 뚫었단 말이죠. 지금 위치가 여기였으니까 어제 저항대를 뚫어가지고 앞에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누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특별한 악재도 아닌데 시장이 밀리니까 따라 내려온 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항대 뚫고 올라왔는데 이게 밀어 올려놓고 여기서 그냥 뒤로 밀린다. 이건 좀 웃기죠. 그래서 화장품이 지금 재료도 좋아갖고 화장품 관련주가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뒤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 없는 이 상황에서 약간만 매수하니까 그냥 쭉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줄 거는 위에 줄은 뭐냐면 1차적으로 상승하고 나면 여기 앞쪽에 좀 멀지만 오래됐지만 매물이 약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이거. 이 정도의 매물을 먹으려면 하루 만에 뚫고 이렇게 쭉 올라가기는 벅차겠죠. 달리긴 하는데 단거리로 뛰면 빨리 팍 뛰면 되는데 이걸 장거리를 길게 뛰면은 어느 정도 막 뛰어 중반 이후까지 쭉 올라가고 나면 지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계속 밀어올리기에는 힘이 딸리죠. 그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물량 모았던 것도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도 좀 하고 비중 줄였다 내렸다 하면서 숨은 좀 돌리고 그럼 하루 이틀 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좋은 재료 같으면 내일이라도 계속 이어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재료가 좋아진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물을 소화하고 또 가기 때문에 일단 쉬는 자리가 여기다 하고 줄을 꺼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라는 의미로 꺼놓은 건 아니고 일단 한번 쉬고 그 다음 이거 뚫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여기까지 가겠죠. 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12,650 정도 되니까요. 자, 여기서 뚫고 나면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으네요. 이제 이번에 뚫으면 올라가면 물론 이제 쉬었다 갈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올라간다면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으네요.
그 다음 올라간다면 여기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이런 정도 여기까지 정도는 갈 것 같다 개인적으로. 집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샀는데 이리 올라갈 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매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장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화장품 내려간다고 해서 따라 내려가 버리길래 이게 미국에 공장 있는 화장품 회사를 이렇게 누르다니 이러면서 막 이거 방송할 때 이거 정리할 때 제가 좀 짜증스럽게 이럴 순 없다 이러면서 던졌는데 다시 들어 올리길래 뒤늦게라도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갖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제대로 수익이 한번 났죠. 여기서도 올라갈 때 수익이 한번 났는데 이때는 폭이 좀 짧아가지고 많이는 못 먹었고 요번에는 제대로 그냥 400만원 가지고 16%를 그냥 온전하게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수익을 먹었고, 그 다음 비중은 좀 줄였습니다. 이 줄인 이유는, 400만원을 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온인하기에는 이 하루 이틀 정도 쉬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가면 좋지만, 못 간다면 좀 쉬었다 간다고 치면 그동안에 돈이 묶이니까요. 그리고 한 종목의 비중 400만원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팔았어요. 올라갈 때마다. 인그루드랩을. 400만원 인데서 이제 수익이 좀 나가지고 쭉쭉쭉 그 이익 실현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270만원 정도. 실제로는 절반을 팔려고 생각했는데, 좀 팔다가 마지막에 좀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270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3만원 인그루드에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 금액은,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정도 올 때까지 일단 홀딩할 생각이고요. 여기 오면 조금 팔고 다 파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여기 오면 한 1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파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는 걸로 일봉상 횡보를 해갖고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이 무너진다면 또 달라지겠죠.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건 그대로 이대로 가지고 있는 거면 그대로 갈 거고요. 올라갈 때 일부 이익 실현, 나머지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 25,000원까지 갖다 내려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맞아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못 가란 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잡았으니까 이번에 잡고 나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다시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더라도 수익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왜냐면 오늘 이익 실현 좀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건 그냥 계속 가자. 제가 단타 매매와 장타 매매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단타로 하자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고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단타 하는 관점으로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길게 보는 관점으로 놔둬버리고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그루드랩은 일단 이렇게 해서 270만원 정도는 좀 더 지켜보도록 놔놓고 나머지만 이익 실현했다. 오늘 수익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가지고 있었던 게 한미글로벌입니다. 오늘 비중을 100만원 늘렸는데요. 1.7%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올랐는데 요거 한 400만원까지 비중 늘렸다가 줄였다가 좀 해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 15,520원 여기서 15,530원에 오늘 누가 15,550원 여기 3,000주 매도로 딱 걸어놔가지고 요걸 못 넘었었어요. 거리랑 2만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걸 못 밀어 올려가지고 밀어 올렸으면 한 여기까지 뛰어 올랐을 건데 못 가고 올라갈라 내려갈라 이러고 계속 버티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100만원만 내려가고 이제 200만원인데요. 요건 장후 거래에서라도 상황이 되면 비중을 좀 줄일 생각입니다. 지금 매도 주문 넣어놨다가 자꾸 누가 한 주씩 자꾸 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문은 취소해놨는데요. 그래서 현재 한미글로벌은 200만원 정도 한다. 조금 아깝죠. 팔려버려갖고 198만원. 이거 참 이건 100만원을 줄이겠습니다. 뭐 나빠서가 아니고 좋긴 한데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미글로벌 잡았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정전 관련한 뉴스도 있지만 얘가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건립하는 이쪽이 주력이기 때문에 뉴스가 제대로 한 방 맞으면 이건 그냥 쭉 한 여기 정도까지는 오늘은 여기 정도 갈 줄 알았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2차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나 거기나 똑같네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에서 1차적으로 요 정도 반등까지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추가로 매수했는 종목인데요. 전진건설로 100만원 잡았습니다. 요거는 왜 잡았냐면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죠. 펌프카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 잡았던 이유는 한미글로벌이 생각보다 못 가니까, 만약 한미글로벌만 탄력이 좋았다면 여기다가 한 400만원 비중을 실었었는데, 그래서 인구로드랩 반, 한미글로벌 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약해가지고, 얘를 200만원을 잡고, 그 다음, 다른 제공 관련주 중에 다른 건 뭐 괜찮은 게 없을까 싶어 고르다가 전진건설 로봇을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데 단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만 터지면 위로 올라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그 칩셋 미디어 100만원 잡았는데요. 요거는 요때 잡아가지고 제가 14% 수익 나고 팔고, 그 다음에 어제 뒤로 밀렸었죠. 밀리고 다시 오늘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밀올렸는 14% 덜 올린 이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밑으로 빼고 싶지 않다. 내려왔는데 다시 되돌려 올려놨죠. 그래서 요 상황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때에 따라서는 요 위에까지 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칩셋 미디어를 좋게 보는 이유는 어제 내려왔던 이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어제 밀렸잖아요. 밀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밀릴 때 딸려서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얘가 내려오고 싶은 내려온 게 아니고, 딸려서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올 이유가 사실 없다는 겁니다. 이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 안 좋아지는 이유가 미중 간의 갈등으로 해서 반도체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악재가 돼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칩셋 미디어는 뭐, 엔비디아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TSMC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칩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 설계하는, 특히나 이 그래픽 관련한, 엔비디아가 지금 그래픽 카드로 해가지고 떼돈 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칩셋 미디어가 우리나라의 엔비디아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 설계하는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4% 올라갔던 이건 올라갔던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퓨리어스 AI 본사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반도체 칩 같은데 이런데 엄청나게 투자하겠다 이 말 하면서, 퓨리어스 AI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못 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가 올라가 버렸냐면 4x4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간다고 한 날 점상 갔죠. 그 다음날 또 점상 갔죠. 그 다음날 밀리다가 또 상한가 가고, 오늘 또 밀리다가 또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지금 상한가를 하나, 둘, 셋, 네 번 갔습니다. 이 4x4라는 회사는 그래픽 편집하고 뭐 이런 영상 만드는 데 사용하는 칩 이건데, 단지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퓨리어스 AI하고 좀 관계된다고, 서로 이렇게 뭐 칩을 공유하는 뭐 이거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고, 하다못해 퓨리어스 AI 지분점 가지고 있다고, DSC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도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꼴랑 지분점 갖고 있다고 대박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퓨리어스에 이 4x4를 점상이라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날 거래량도 없이 점상 가버려갖고 매수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 대신에 퓨리어스 AI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막 찾다가 보니까 칩셋 미디어가 나왔습니다. 얘도 칩 개발하는 건데 대박만 안 났다 뿐이지, 삼성하고 어디하고 같이 해갖고 칩 공동 연구하는 그쪽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칩에다가 우리나라도 엔비디아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대통령 될 분위기라서 유력한 대권 주자,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권 주자가 AI 쪽에, 그다음 반도체 칩 쪽에 투자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이쪽에 돈을 많이 투자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해서 하면 이거 수혜를 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때 잘 먹고 그다음 잘 나왔고, 오늘 다시 돌아 올렸는 이때 다시 잡았습니다. 종가에 잡았습니다. 칩셋 미드 100만원 잡았고요. 제가 잡은 종목들은 그냥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뭐 맞다 싶으면 사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츠한불인데요. 이츠한불은 거래량이 되게 안 나옵니다. 오늘 많이 나왔어요. 33,000주 나왔는데 오늘 억수로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14,000주였는데 오늘 33,000주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머리를 썼어요. 이 올라가길래 이때 제가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들어갔고요. 그 다음 올라갔다가 관세 악재 터져갖고 다 떨어지고 있을 때 팔았습니다. 이날 팔았던 것 같아요. 팔았고, 그 다음 관세 때문에 화장품 다 급나갈 때 이까지 내려왔다가 관세 유예된다는 뉴스 딱 나오고 나서
이날요. 관세 유예된다 그러고 거래소가 갭으로 떠갖고 밀어올리는 이날 하루 만에 10%를 땡겨 올렸습니다. 거래량도 없는 이 2만 주 거래 될동 말동하는 이 이치 환불이 달랑 7만 주 매수했는데 10% 올라가 버렸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걸 하루 만에 10%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겨 올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여기서 관리해서 끌어올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 던졌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급하게 사가지고 이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만 없다면 벌써 갔을 건데 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확 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치 못 채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가 느끼기에 세력들이 하는 그겁니다. 얘가 좋아 보이는데 쭉 당겨 올리면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위에 올라갈 때 이익 실현 다 해버리니까 그 물량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넘어가려면 엄청나게 이제 만약 이 선만 넘어가고 올라간다 그러면 거래량이 한 3, 40만 주 쭉 터지면서 이거 다 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물려있다가 거의 한 뭐 10달 이상 뭐 이거보다 더 됩니다. 이거 주봉으로 보면 1년 거의 한 1년 이상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줄을 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여기 있죠. 지금 그래서 1년 동안 물리는 사람들이 여기 다 물려갖고 지금 이제나 저제나 그러면서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만약 하루 만에 당겨 올리면 1년 전부터 물려있던 사람들이 와 본전했다 그러고 다 팔 겁니다. 그럼 이거 끌어올리려면 거리랑 2, 3만 주밖에 안 되니까 막 10만 주 하면 사겠지가 아니고 한 100만 주에도 못 끌어올릴 겁니다. 계속 던지니까. 그래서 이럴 때 보통 하는 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게 이제 이 선 넘어간다고 해서 사도 안 돼요. 왜냐면은 살짝 넘겼다가 저항선 돌파했다 그러고 따라 들어가면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리면 매물이 나오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한번 꺾어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튀어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제가 잡았던 이유는 안 잡고 있다가 만약에 쭉 올라가면 살기가 난감합니다. 여기서 만약 쭉 올라가고 이 선 위에 딱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여기서 사야 되나 말이야 또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사면 또 뒤로 밀려버릴 거니까 이렇게 밀려버리면 손절해야 되겠죠. 손절하면 다시 또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덜 위험할 때, 이게 뚫기 전에 미리 여기서 100만원치 딱 사놓고 앉아있으면, 여기서 뒤로 이렇게 빼지 않을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빠졌다가 하루 만에 땡겨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선 정도. 이 정도 선은 지킬 것 같다. 오늘도 보시면 꼬리 달고 내려오다가 다시 들어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은 지킬 것 같다 해서 12,000원대에서 12,040원인가 샀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렇게 매수했고요. 요건 상황 봐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여력이 생기면 조금 100만원 더 잡겠습니다. 요 종목을 줘보는 이유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 다른 종목들은 다 실적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뭐 실적이 좋고 뭐 V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좋은 종목 많습니다. 늘렸습니다. 펜테코리아 지금 최고점에 올라 있죠. 그다음 뭐 한국콜마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지금 다 뭐 최고점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치 환불은 지불도 내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그 환불 화장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보면 거래량도 너무 없고 이 좀 웃기는 종목입니다. 보면 유동주식도 4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 시가총액도 2,500억밖에 안 되고 아주 저렴합니다. 지금 저렴한데 실적 보면 나쁘지 않아요. 실적은 매출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버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참 특이합니다. 부채 비율이 5%밖에 안 되고 유보율이 3,000%입니다. 부채가 없다는 얘기죠. 벌어갖고 전부 다 그냥 금고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빚값 보고 이게 아마 이 회장님이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상속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뭉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억수로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대신에 이제 주가가 탄리가 안 붙습니다. 이 유동 물량도 얼마 없는데 대주주가 끌어안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끌어올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눈치 보내시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좋게 보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시진핑 관련주입니다. 시진핑 방한 뉴스 때문에는 얘가 그냥 갑자기 광분해가지고 막 날아다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종목은 들어간다면 시진핑 주석이 언제 올 것이냐 하는 건데, 10월 달에 에이펙입니다. 경주 에이펙,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10월 달에 에이펙이니까 10월 달에 사야지가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사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 경주에 탁 나타나면,
그 뭐 환영하기도 그렇고 지금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찜찜한데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좀 분위기 떼어놓고 한한령 해제시키고 뭐 중국 그 방송에서 그냥 한국 드라마도 좋고 화장품 좋고 막 이제 관광객 단체로 막 오고 뭐 이런 것 좀 하고 그럼 이제 아이고 중국 괜찮네 뭐 이런 분위기 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야 환영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기 전까지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한령 해제가 자꾸 나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 방안을 거의 하기 위해서 시진핑 대통령이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미국하고 붙었는데 이게 1대1로 붙기에는 지금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군이 필요한데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좋겠죠. 그 베트남에 가갖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다 40% 관세 때렸으니까 봐라 너가 미국 제 관세 때리잖아 우리하고 잘해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베트남이 또 선뜻 대놓고 말은 못합니다. 뒤로는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시진핑 주석하고 그 비공식 회담할 때는 그래 우리 잘해보자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공식적으로 말을 못해. 왜냐면 베트남이 중국하고 손잡는 모션을 취하면 트럼프가 또 이게 빡쳐가지고 베트남 관세 80%에 때려 부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말 못하는데 속으로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봐요. 그럼 우리나라도 틀림없이 올 겁니다. 일본도 갈 것 같고 해서 우리나라하고도 좀 잘해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려면 아시아끼리 이게 좀 뭉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 요번 좋죠. 경제 에펙 딱 올 수 있는 당연히 와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금상첨화로 하기 좀 그렇지만 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야당은 전통적으로 친중 쪽에 가까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보시면 반일이었고 친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친북이었고 북한하고 화해하고 중국하고 화해하고 일본하고는 등 돌리고 미국하고는 약간 아리까리한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야당 쪽의 대권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된다가 아니고 된다면 중국하고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중요한 거는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6월달에 선거했는데 됐다 그러면 이제 당장 남북 경협적으로 급등할 겁니다. 뭐 상방울 해갖고 북한에 돈 주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냥 뭔가 북한하고 잘 보자 할 거 뻔하니까 그럼 이제 남북 경협적으로 미리 사야 되겠죠. 대통령 같으면 이런 느낌. 그럼 이제 중국하고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뭐겠느냐 했을 때 시진핑 방한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잘 가면 방한한다는 뉴스 나오면 요거 뚫으면 요거 주봉으로 딱 보면 이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대로 터지면 1차적으로 여기 한번 가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여기 가고 진짜 방한하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 2만 4천원 맙시다. 너무 많이 하면 좀 욕심이고 12,000원이니까 지금 오늘 제가 샀으니까 2만 4천원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그럼 딱 2배 나오죠. 그래서 이거 200만원 딱 찾고 있다가 5월달까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10월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 5월쯤 되면 온다 안 온다고 판가름 나기 때문에 방한한다는 뉴스가 딱 나오면 그 왕이 부장하고 이제 사전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 합니다. 포스 깔아놓기 해서 그거 다 하는 뉴스 뜨면 이제 오는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날아가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정도는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거 다 빼고 이 종목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이니까 이건 다 건너뛰고 여기까지를 목표로 두고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많이 잡고 있으면은 지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100만원 잡았으니까 또 한 다음 주쯤 돼갖고 상황 봐서 분위기 괜찮다 싶으면 또 100만원 잡고 그래 이제 묻어놔보자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설명을 뭐 되게 좀 길게 했는데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한미글로벌은 나쁘진 않은데 이거 저거 해서 거래량이 너무 없고 움직임이 둔해서 전진건설로 뭐 100만원 잡았으니까 요거 100만원 줄이겠습니다. 줄여가지고 지금 시간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팔고 그러면 이제 저게 되겠죠. 현금이 지금 18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는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100만원 왜 있어야 되냐면 조금만 더 할게요. 왜 있어야 되냐면은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오늘 가장 큰 테마가 뭐였냐면 보시면 이것도 참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정치인들이 하는 거를 비판할 수는 없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시에 돈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퓨리에서 AI 방문해보고 나서 이 종목 4x4가 지금 상한가 4방 터졌습니다. 대장이. 그 다음 웹툰 쪽에 육성어 쭉 했는데 오늘은 뭐가 나왔냐면은 이거 웹툰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어제까지 꺾였죠. 그래서 이거 세력들이 끌어올렸다가 물먹었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물먹은 게 아니었더란 말이죠. 뭐 나왔냐면 이재명 대표가 웹툰 관련한 뭐 어디에 또 방문할 계획이든 내일 방문한다 했지 싶어요. 그러니까 또 이 상한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가면 현대차 그 수소 전기차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방송 그 연설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25년이니까 2050년까지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 방송에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딱 듣는 순간에 와 수소차에 100조 이러면 뭐 막 날라가죠. 수소 관련주 그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지금 반토막뿐만이 아니고 그 밑바닥으로 지금 다 빠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로봇 공장 방문해갖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뭘 하겠다 이래버리면 그게 또 막 급등하는 식으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신안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 신안 앞바다에 그 소금 뻘밭에 여기다가 풍력 단지를 뭐 여튼 그 몇 킬로와트더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전체에 맞먹을 정도의 그러니까 신안 앞바다 전체를 그냥 풍력 발전기로 그냥 도배를 해버리는 식으로 표현을 킬로와트 상으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야 여기다 그만큼 깔아버리면은 바다에 그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뭐가 되냐면 풍력 관련한 부품주부터 해서 전선 그 바다 밑으로 케이블 다 연결해야 되니까 그것도 해갖고 관련주들이 다 급등합니다. 그 대통령 움직일 때마다 막 뜨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대통령 일정 체크해가지고 오늘 대통령 어디 가신다 하면은 그 전날 그 종목이 미리 올라가요. 그 이런 식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순방하는 그 코스대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딱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간다 그러면 그게 뜹니다.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4x4가 상한가 4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웹툰 내일 방문한다 하니까 오늘 상한가 가잖아요. 이거 가면 또 이제 또 뜨겠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오늘은 방산주 쪽에 가서 또 말 하셨지 싶은데 방산 관련한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넣기 때문에 이 넣었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방산 관련주 많이는 못 올라갔네요. 이거는 기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못 들어가느냐면 이 뉴스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한경화우에 나오시는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내일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을까 싶어 문의해봤는데 안 가르쳐주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참 웃긴 현상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내일 일어나갖고 어디 갈지를 미리 물어보고 그거 맞춰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니 이 자체가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시장만 좋으면 아이고 야당 대표가 대권 후보가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그냥 우량주 쪽으로 매수하느라고 정신없어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막 들락날락하니까 오를까 내릴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뭐 삼성전자를 살 수도 없고 막 하고 있는데 가니까 급등하고 상한가 네방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 그냥 웹툰 간다더라 이거 하니까 뭐 거의 뭐 바로 그냥 오늘 딱 그 두 종목이 그 사왔어요. 엑스페릭스는 뒤늦게 또 이거 필요사 느낌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첫 스타트 끊었는데 일단 4x4 얘기 상한가 들어갔다가 보시면 살짝 풀렸어요. 이거 풀렸죠. 요거 왜 풀렸냐면 미스트 블루가 상한가 딱 올라갈 때 요때 저쪽에 딱 밀립니다. 왜냐면 4x4는 상한가 4번째 치기 때문에 이제 이익 실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웹툰이 딱 상한가 들어가면 웹툰 쪽으로 가는갑다 싶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살짝 팔면서 요리 가니까 요게 싹 풀립니다. 살짝 풀리는데 웹툰 관련주가 뒤로 싹 내려가면 여기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로 여기 상한가 들어갔다가 내려오고 미스터 블루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내려오고 둘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둘 다 상한가 끝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끼어들 대목은 아니다. 그냥 재밌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 가는지를 미리 알 수만 있으면 이 매매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미리 알아갖고 간다 싶은 종목에 대장주만 쭉 사놔보면 되니까 먹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 나오면 벌써 아마 다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도 보시면 딱 그렇잖아요. 간다 카드락 하면 28%. 이거 왜 들어갑니까? 2% 먹으러 들어가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이런 느낌이죠. 그 4x4도 마찬가지로 필요해서 AI 방문한다라 해갖고 그 다음날 살려고 딱 노리고 있었는데 뭐 거래량도 없이 점 해갖고 뭐 몇 살 기회도 안 줍니다. 그렇고 계속 날아가는데 여기서부터 못 따라가죠 이제. 왜냐면 밀리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현상이 나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이건 한때입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 보시면 한때 잘 나갔던 애들은 이제 안 가고 오리엔트 전공 과거의 대장이었죠. 이제 정책 쪽으로 가버리니까 같은 이재명 관련주라도 얘들은 뒤로 밀립니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생길 때마다 대통령 될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팔아버립니다. 여기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엄청나게 나 있기 때문에 표시 안 나게 빨리 팔고 빠져야 됩니다. 조금씩. 만약에 왕창 팔아버리면 쭉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살짝 팔아갖고
막 매수 들어올 때마다 던져야 됩니다. 이 거래량 터져갖고 막 올라갈 때 이럴 때 팔아가지고 쭉쭉 이제 털어내고 돈 빼내야 되죠. 빼갖고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우리 증시의 가장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열릴 것도 아니고, 뭐, 그건 그렇고, 좀 배 아프지만, 복 많이 받아라 이러고, 뭐, 많이 먹어라 이러고, 전 딴 거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강하다. 그래서, 나스닥이 3%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1%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부분.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1.8%나 올라갔죠. 나스닥 3% 빠졌는데 코스닥이 1.8%는 올라갔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훨씬 좋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 증시가 상승해버리면 우리는 쭉 올라가겠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좋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관세 부분에 대한 거는 잠시 접고 3개월 후에 됐으니까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5월 말쯤 되면 이제 다시 또 걱정해야 됩니다. 협상 타결이 다 안 될 거니까. 그때까지 협상 죽었다 깨나도 못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해야 되고, 베트남도 해야 되고, 일본도 해야 되고, 일본은 뭐 트럼프가 직접 참여하겠다는데, 대통령까지 참석해가지고 관세 협상하려면 그게 보통 조율을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언제 다 할지, 관세 협상을. 90일 다 돼가면 이제 촉박하니까, 뭐 얻어맞기 싫으면 양보해라, 뭐 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때 가면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5월 중순까지는 유예됐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냥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갖고 매수해가지고 열심히 챙기고 한 5월 중순쯤 돼가면 탁 털어갖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배째라 그러고 그냥 증시 그냥 문 닫아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당분간은 위쪽으로 보고 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너무 많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